자, 어제 실제 이제는 사실상 후보들이 모두 다 뭐 한 겁니까? 이제 출마 의사를 표명을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많은 언론들이 이와 관련돼서 관심을 기울여 주더라고요.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KBS도 보도를 하고요. 자, SBS도 보도를 하고요. 더 나아가 TV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각 후보들을 다 조명해 주더라고요. 자, 뭐 지금 순서대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심층 보도까지 하고 있고, 채널A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네, 세 번에 걸쳐 보도하고 있고요. MBN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MBC와 JTBC예요. 자, 왜냐? 자, 어제 MBC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뭐 한 겁니까? 가장 첫 번째로 보도하라고요. 메인 타이틀 달아놓은 겁니다. 더 나아가 JTBC도 가장 첫 번째로 보도했습니다. 메인 타이틀 달아놓은 거예요. 자, 그만큼 모든 언론사들이 실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런 겁니다. MBC와 JTBC가 어떤 타이틀을 달아놨냐 그거예요. 어떤 타이틀. 자, 잘 보세요. 뭐 달아놨습니까? 출마가 아니에요.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MBC, 최상병 국민 의구심 풀어줘야. JTBC, 한동훈 최상병 특검법 추진 출사표.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틀 달아 놓은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렇게 타이틀 달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각자마다 의견이 다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병대원 특검을 찬성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그거 역발상이다. 오히려 민주당한테 되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전자입니다. 이거 역발상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발상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왜 이게 역발상이 아닌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인물이 아니라요, 우리의 기준에 맞추자고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적에 맞추자고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단 한 번이라도 찬성해 본 적 있습니까? 찬성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은요, 그 목적이 뭡니까? 진상규명 아니잖아요. 재발 방지 아니잖아요. 오로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정말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군내 사망 사건을 실제 진상규명하고 재발 방지할 거라면요, 관련된 법안 내놔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은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된 법안 내놔야지.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되는 그 특검만을 발의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요. 지금까지 몇 개 냈습니까? 3개 냈습니다.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특검을 3개 발의했다고요. 3개. 즉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의 특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진상조사, 재발 방지가 아니라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 수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어떻게든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어떤 사람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만들어낸 거예요. 뭐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건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서 지난 총선 과정에 이들이 뭐 만들어냈습니까? 런종섭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여론전을 펼치고, 심지어는 없는 경로설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보신 여러분들, 런종섭 동의하세요? 경로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걸 동의해 본 적이 없어요. 즉, 좌파들이 지금 런종섭, 더 나아가 경로설, 이거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론전을 위한 거예요. 여론전. 네? 없는 사실을 있게 만들려고, 없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한테 물음표를 던지기 위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게 바로 런종섭 이슈와 경로설 이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팩트 체크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저 나름대로 부단하게 노력을 했고요. 관련된 사실관계들 자료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왜 그런 노력을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그렇게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왜 목소리를 냈습니까? 바로 좌파들이 하고 싶은 이슈를 우리가 잠재우기 위한 겁니다. 좌파들은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다고요. 좌파들은요, 진실조차 왜곡된다고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이걸 키워가지고 이슈화시키고 여론전 만들어서 뭐 하기 위해서 탄핵 전국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특검 전국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특검 전국. 네? 특검 전국.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말씀하십니다. 이게 역발상이라고. 그러니까 말인즉슨 어제 한동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내세우는 특검을 받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특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 즉 제3자한테 주게 해서 우리가 먼저 발의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거 역발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좋아요. 그럼 저는 여쭤볼게요. 그걸 우리가 몰라서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겁니까? 네? 실제 우리가 해병대원 특검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민주당이 못 받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그걸 안 내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몰라서 안 한 게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자체적으로 특검 만들어 오면 민주당이 이거 못 받아줄 거야. 민주당이 이거 한 발짝 물러날 거야. 라는 생각 우리가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심지어 대통령실의 참모진들이 있는데 그 생각 못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왜 안 한 줄 아세요?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지금 좌파들이 던지는 물음표, 다 어떤 물음표입니까? 다 저들만의 물음표입니다. 그것도 어떤 물음표? 없는 사실을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저들만의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를 하며 격노했다. 뭐와 관련돼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서 저들만의 주장. 즉 저들의 물음표를 뭐 하는 겁니까? 특검법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내세우는 순간 뭐 하는 겁니까? 저들의 물음표에 우리가 동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조하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이 없는 거 끌어왔잖아요. 그리고 물음표 던지잖아요. 근데 그걸 자체적으로 우리가 물음표를 같이 던지면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도 같이 물음표 던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윤 대통령 이거 의심돼. 윤 대통령 이거 왜 그랬지? 라고 우리가 함께 물음표 던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들이 원하는 이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이슈? 특검 전국. 특검 전국.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특검법 안 내선 거라고요. 이건요, 역발상이 아닙니다. 역발상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이 만들어낸 틀 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두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어제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진짜. 제가 놀랬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한 것도 놀랬지만 이걸 역발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놀랐다고요, 저는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주어만 바꿔봅시다. 주어만. 만약에 이런 얘기를 이준석이 했다라도 동조하실 겁니까? 유승민이 했다라도 동조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다라도 동조하실 겁니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제발 인물에 치중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의 목적이 주장하자고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 만든 거 재발 방지 아니라는 것. 네? 진상규명 아니라는 것.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 특검 전국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자,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된 법안을 냈어요. 그리고 그 특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줬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좌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좌파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좌파들은요, 특검을 이용해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생채기 주고 싶은 거예요. 생채기. 네? 해병대원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윤 대통령을 거론하고 싶어 하는 게 저들의 목적이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벌써 잊으셨어요? 우리요, 박근혜 대통령 때 당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잘 기억해 보세요. 그때 당시 민주당이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 특검법,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받아줬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거 받아줘서 진상규명 됐습니까? 사실관계 확인됐어요?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특검 전국으로 빠짐이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없는 것을 끌어오고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여론조사 대패하게 된 거고요. 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당한 거예요. 근데 그와 관련 시간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가짜였잖아요. 네? 다 조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올가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제적 공동체란 얘기했습니다. 네? 가족도 아닌 최서원 씨를 엮어다가 경제적 공동체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하고요. 심지어 옥살이까지 만들었던 좌파들이라고요. 지금 좌파들은요, 해병대원 사건 하나로 끝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매개체로 여론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론전. 어떤 여론전? 없는 걸 끌어내기 위한 것.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좌파들이 해병대원 특검 하나로 끝내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특검들을 내세울 거예요. 뭐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 특검,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특검 마구마구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받아주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이라는 마지막 연결고리를 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뚝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네? 한 번 무너진 뚝은요, 다시 막아낼 수가 없어요. 왜? 물이 새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고요. 제가 바보가 아니라고요. 네? 우리가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3자가 임명하는 해병대원 특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고요. 몰라서 안 한 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정말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더 나아가 국민의힘이 지금 왜 법사위에 안 들어가고 심지어 민주당에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돼서 동의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입법청문회도 왜 참관 안 할까요? 그렇게 욕바가지를 먹고 있는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 탄핵 정국으로 빠졌을 때 그 이후에 오는 민주당한테 그 어떠한 탄핵이라는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여론전에 우리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뚝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와중에서도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반박하고 막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고요. 몰라서 안 한 게. 알아서 안 한 겁니다. 알아서. 네? 마지막 뚝이니까. 좌파들이 해병대원 특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특검을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이슈를 끌어낼 거니까. 없는 사실도 끌어낼 거니까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든 윤 대통령 생채기 주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똑같이 이슈몰이 할 거고 악마화 시킬 거니까요. 우리 한 번 당했잖아요. 한 번 당했잖아요. 두 번 당하면 안 됩니다. 두 번 당하면. 네? 한 번 당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이를 부들부들 가면서 당했고 문재인 정권 5년을 부들부들 가면서 그렇게 버텨왔는데 이걸 또 당하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더 나아가 김혜경, 문재인, 김정숙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 계속 물음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김정숙, 김혜경, 이재명, 문재인 특검 발의해가지고요, 실제 망치 두들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되잖아. 의석수 되잖아요. 의석수. 근데 왜 안 하겠어요?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니까. 역발상이 아니라고요.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 진영의 싸움이 있어서 마지막 뚝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요.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발상이라 생각하면요, 민주당이 했어야지. 김혜경 특검 만들고 김정숙 특검 만들고 문재인 이재명 특검 만들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지들 의석수로 망치 뚫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윤 대통령 제휴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한 거예요. 왜?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이걸 어떻게 역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왜? 우린 당해봤잖아요. 당해봤잖아요, 우리는요. 특검은 그런 거예요. 특검은 그런 것.
특검은요, 어쩔 수 없이 정쟁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특검이랑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진상규명 재발 방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악물고 버텼던 거예요. 뭐를 위해서? 공수처 수사와 더 나아가 경찰 수사 결과를 끝까지 버텼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이거 본회의에 올렸다.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걸 설득하는 게 당대표입니다. 그걸 설득하는 게. 절대 민주당의 특검법에 동조되면 안 된다. 이 특검이란 뚝이 무너지는 순간 실제 탄핵 정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좌파들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처럼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말도 안 되는 논란들 마구 만들어낼 것이다. 그걸 설득해서 이탈표가 만들어내지 않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틀 안에서? 저들의 틀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틀 안에서. 근데 이걸 어떻게 찬성합니까? 이걸 어떻게 가짜 그럽니까? 이걸 어떻게 역발상이라고 말을 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번 당했잖아요. 우리 2번 당하지 맙시다. 그건 저의 기준입니다. 저의 기준. 자, 무엇보다 어제 이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언론들이 많이 부각을 합니다. 뭐와 관련돼서? 당정 관계와 관련돼가지고. 당정 관계. 자, 저는 개인적으로 당정 관계와 관련돼가 뭐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다 이런 말 하나도 동조 안 해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언론들이 만들어낸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겠습니까? 잘 보세요.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다 라는 지표가 수치로 정해져 있습니까? 수치로? 야, 요 정도 말하면 수평적이고 요 정도 말하면 수직적이야 라는 수치가 정해져 있냐고요. 산술적으로 정해져 있냐고요. 산술적으로. 없어요. 없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라는 건요,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주관적인 영역.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어요? 모두가 만족할 정도로 당정 관계가 수평적이라고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한 일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좌파들 입장에서는 당정 관계가 수평적이라 말하는 거 뭐겠습니까? 간단해요. 윤석열 대통령 띄워주면은 수직관계, 윤석열 대통령 깎아내리면 수평관계. 그게 그들이 말하는 당정관계의 수평적 관계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 라는 건 말하는 것조차가 뭐 하는 겁니까? 저는요, 프레임에 빠지는 거라 생각해요. 푸지의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프레임을요, 우리가 오히려 깨부셔야 된다고요. 깨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정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라는 게 없고 실제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협력 관계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협력 관계다. 네? 왜 우리 스스로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라는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거 말하는 순간 그 프레임에 빠져버리게 된다고요. 왜냐? 그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거 무조건 오케이만 해주냐? 무조건 잘했다고만 해주냐? 그냥 찍소리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죠. 할 말은 해야죠. 할 말은. 윤석열 정부 누차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 다 잘하지 않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노를 함에 있어서도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 공개적으로 하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비공개로 하십시오. 비공개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정책과 관련돼서 문제 있는 거 관련돼가지고 공개적으로 민주당과 똑같이 까지 말고요. 뭐 하자라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협력해서 실제 만나서 비공개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원팀이라며. 원팀이라며. 원팀이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된다면서요. 국민의힘이 여론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언론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야당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잘못했다고 말하면요, 진짜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요,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요, 진짜 문제 있다 얘기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까지 말고요, 비공개적으로 얘기하라고요. 비공개적으로. 그래도 안 되면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요, 언론사가 아니에요. 야당이 아닙니다. 유튜버가 아니에요. 원팀이라고요, 원팀. 이렇기 때문에 저는요,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다, 이런 말에 동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너도, 준PD 너도 과거에 한동훈 응원하지 않았냐? 너도 과거에 한동훈 위원장, 더 나아가 한동훈이 법무장관일 때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저도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응원했던 건요, 누구였냐? 과거에 한동훈 법무장관이었습니다. 과거에 한동훈 법무장관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좌파들의 프레임을 깼던 사람이고요. 좌파들이 띄우고 싶어하는 여론을 깨부셨던 사람이고요. 좌파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끌어올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한동훈 법무장관을 응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어떻습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좌파들의 프레임에 함께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싶어하는 이런 민주당의 목소리에 함께 뭔가 내주고 있지 않은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규 여러분들, 저는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인물에 치중하지 마시라고요. 인물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가치와 목적에 치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요, 저의 가치와 저의 목적에 부합했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저는 딱 두 가지만 할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좌파들의 가짜뉴스 타파하는 것,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 끌어올리는 것. 한동훈 법무장관은요, 그거 해줬어요. 그거 해줬습니다.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진실관계들을 실제 공개적으로 반박해줬고요.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언론의 보도가 된 거예요. 저의 갈증을 해소해줬던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방송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해병대원 특검을 받아주자는 얘기는요, 절대 저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찬성할 수 없다. 이걸 역발상이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당정 관계가 수평적이다? 못한다고요. 그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자, 무엇보다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제가 오늘자 언론 보도 1면을 다 보여드릴게요. 1면. 자, 보시면요, 1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자 조선일보 1면입니다. 한동훈 대표되면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중앙일보 1면 보도. 한 최상병 특검법 발의할 것. 동아일보. 한동훈 여당 대표되면 최상병 특검법 발의. 서울신문. 링오른 한동훈 대표되면 최상병 특검법 발의. 세계일보. 한동훈 당대표되면 최상병 특검법 발의. 민심 거를 수 없어. 심지어 국민일보 뭐라 쓰는지 아십니까? 한동훈 최상병 특검 반대 못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있어서 굳이 안 올려도 되는 안건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안건으로 올려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뽑음에 있어서 해병대원 특검의 찬반이 논할거리입니까? 해병대원 특검을 받아주자 안 받아주자가 실제 후보들끼리 토론할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민주당이랑 토론할 내용입니다. 민주당이랑. 네? 좌파들이랑 토론할 내용이라고요. 좌파들이랑 싸울 내용이라고요. 근데 이걸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후보들끼리 이 찬반과 관련된 의견을 표명해야 됩니까? 왜 이와 관련 논의를 해야 되냐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오죽하면요, 오늘 경향신문도 일면에 싣습니다. 한동훈 최상병 특검 자체 추진, 윤정부 살리는 길. 심지어 사설까지 쓰고 있어요. 한겨레 최상병 특검 용산과 각세운 한동훈. 심지어 사설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제발 인물에 치중하지 말아주십시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인물에 얘기하세요. 누구 밀어주자, 누구 밀어주자, 누구 밀어주자, 누구 밀어주자. 그러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가 전도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전도돼요. 우리가 그동안 냈던 목소리,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했던 기준들, 우리가 그동안 목적했던 것이요, 사람으로 인해서 기준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진다고요. 우리가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그 진영이 와장창 무너지게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인물에 치중하지 말아주시라고요. 그냥 저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어만 바꿔보세요. 주어만. 내가 지지하는 인물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실제 그 주어가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더라도 동조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지, 그 주어에 이우승민과 김무성과 이준석이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받아줄 수 있고 동조할 수 있는지, 저는 그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누구 지지할 거냐고요. 저는요, 아직 지지 안 할 겁니다. 아직 지지 안 할 거예요. 왜겠습니까? 아직 한 달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한 달간의 기간으로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걸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치로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목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와 함께 목소리 내고 행동해줄 의사는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물음표 던져야 된다고요. 왜 벌써부터 정하십니까? 왜 벌써부터? 그리고 왜 벌써부터 정해서 아닌 것도 맞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역발상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계속 물음표 던져야 됩니다. 계속 물음표. 그 사람이 우리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을 하는지, 실제 우리와 함께 목소리 내고 싸워줄 수 있는지, 실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서 진흙탕에 구를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라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병대원 특검은요,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안건으로도, 그 어떠한 조항을 넣어도 받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는요,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함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해병대원 특검 정국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언론에 거론되는 거 우리에게 도움됩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득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묻히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띄우고 싶어하는 이슈가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과 관련돼서 이재명, 문재인, 김정숙, 김영영과 관련돼서. 뉴스라는 건요, 한정돼 있는 자원이에요. 실제 메인 뉴스들이 다룰 수 있는, TV 뉴스가 다룰 수 있는 시간은요, 1시간이라 한정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이슈되는 것들, 더 나아가 가장 논란되는 것들을 언론사들이 실어준다고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언론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이슈 안 실어주잖아요. 실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않고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목소리를 오히려 더 많이 내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JTBC, MBC는 더 하고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을 만들자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를 부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단하게.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요. 좌파들이 왜곡하는 진실관계를 팩트체크해서 끌어올리고,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관계를 우리가 올려가지고 이슈화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그렇게 지금까지 싸웠던 거고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싸워서 정권 교체한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까지 만들어낸 겁니까? 김정숙과 관련된 검찰 수사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슈를 만들어야지, 여론을 만들어야지 정치권이 움직입니다. 정치권이 움직여야지만 실제 언론들이 보도를 해준다고요. 그런 메커니즘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렸지만 모든 오늘 조간신문들이 다 뭘 싣고 있습니까?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해도 쓰고 있어요. 누구 목소리? 한동훈 후보와 관련돼서. 그래서 비교적으로 지금 뭐가 묻혔냐면요, 이게 묻혔어요. 오늘 조선일보 단독입니다. 네? 문재인의 딸 태국 이주 때 중진공 직원들 동원 의혹.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물증을 확보한 겁니다.
실제 이상직의 중진공 직원들이 문재인 사위 태국 이주와 관련돼서 집, 학교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관련된 검색 자료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관련돼서 내부 폭로가 나온 거예요. 그거 맞다고. 중진공 직원이 내가 문다이를 위해서 태국 가서 집 알아봤다. 내가 이주와 관련 도움 줬다라는 내부 폭로가 나온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관련자가 인증한 겁니다. 관련자가 뭐를 통해서? 물증을 통해서 내부 폭로가 나왔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 더 나온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진공 직원들이라고요. 중진공 직원들은요. 어밀단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동원됐다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문재인 딸내미를 위해서. 네, 제가 물어볼게요. 이걸 문재인이 몰랐다? 맞냐고요, 이게. 문재인이 몰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요, 수면 위로 못 올라가요. 왜? 또다시 해병대원 특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저희가 몇 달 동안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게 수면 위로 가라앉기 위해서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요, 이걸 이슈로 띄우기 위해서 최근에 안 해도 되는 해병대원 입법 청문회까지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맹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맹탕이라고. 언론들이 보도도 안 했어요. 내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실제 JTBC, MBC를 제외하고는요, 언론사들이 보도를 안 했다고요. 제가 저번 주 주말 방송에 방송까지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게 다시 또 올랐어요. 다시 또 올랐어. 우리가 몇 달 동안 그걸 어떻게든 가라앉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그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실제 발언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선생님, 누차 말씀드립니다. 지금은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저쪽은요, 지면요, 감옥 가요. 이재명, 문재인, 조국, 저쪽은요, 지면 감옥 간다고요. 살아서 못 나옵니다. 죄목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감옥 가려고 대기 타고 있겠습니까? 나 감옥 갈 테니까 나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입법 폭거를 벌이면서 말도 안 되는 탄핵까지 언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저들이 노리는 것. 저들이 노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예요. 이 행정부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요. 전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윤석열이란 사람을 지키자고 말한 적 없어요. 윤석열 행정부를 지키자라는 겁니다. 그 행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목적을 만들어내자고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특히 좌파들이 내세우는, 지금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내세우는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돼가지고 부단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슈를 잠재워보고자 다른 이슈까지 끌어올렸어요. 그게 뭡니까? 김정숙과 관련된 외유 논란. 그리고 이재명의 대북 송금. 손상의 TV를 여러 동안 보시고 다른 방송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노력. 네? 저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얼마나 공격을 했냐고요. 그래서 겨우 가라앉혔다고요. 해병대원 특검을.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정숙과 관련된 수사, 더 나아가 대북송금 관련된 수사 보도들이 언론에 띄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요, 다시 됐어. 네? 다시 됐습니다. 다시 해병대원 특검 전국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이와 관련되고 이제 전당대회 안에서 후보들끼리 안 해도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찬반을 토론을 하게 됐다고요. 찬반 토론. 이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득이 돼요? 저 너무 허탈합니다. 저 너무 허탈해요. 네? 지난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돼가지고 그 각종 자료를 다 보여드렸는데, 심지어 그걸 역전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더 나아가 김정숙과 관련된 각종 외유 논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수면 위로 올라가기는커녕요 오히려 이제 묻히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신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물에 빠지지 맙시다. 사람에 빠지지 맙시다.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세계의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적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인물이 말한다고 그 인물에 대해서 고개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적에 함께 할 수 있게 우리가 끌어당겨야 되는 겁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끌어오자고요. 끌어오자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해나가야지만 저는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있다고. 지금도 좌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더 나아가 저를 향해서 극우라는 얘기로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저 극우 유튜버 봐라. 이상한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극우 아니잖아요. 네? 제가 언제 억까 있습니까? 제가 언제 없는 사실 얘기했어요? 제가 언제 가짜뉴스 보여드린 적 있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직 그 어떤 후보와 관련돼서도 지지 의사 표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아직 한 달이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 달이란 시간 안에 실제 이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더 많은 목소리 나올 것이고 그와 관련 토론회도 열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요 말해보자고요. 우리가 던지는 물음표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우리가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가치로 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지 보내고 투표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나아가 한마디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당대표 후보가 함께 간다고요. 최고위원까지 그 사람 뽑지 말아주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그것만큼 인물에 치중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와 함께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최고위원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우리가 인물에 빠지는 함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각자예요. 당대표는 당대표고요.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입니다. 실제 당대표를 넘어 최고위원 출마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와 가치와 함께 행동을 취할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런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히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방향성입니다. 이건 제 가치예요. 즉 이와 관련돼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죠.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제가 흔들릴까봐 오늘 실시간 채팅창 하나도 안 읽었어요.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면요 동의한다라는 댓글 달아주시고요.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게 있고 제가 틀린 게 있다라면요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댓글, 많은 글 달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